자, 안녕하세요. 용주주TV입니다. 오늘 저 구미에서 손님을 또 멀리 또 모셔가지고, 평택으로 모셔가지고, 오늘 또 영상 한번 찍는데요. 성공 투자 하신 분, 모시고, 오늘 또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먼 자리에서 하셨으니까,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호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김동우라고 합니다. 네. 36밖에 안 되세요? 네, 36살. 와, 저를 엄청 젊으시다. 몇 년생 되신 거예요? 제가 87년생입니다. 아, 87, 네네. 87. 와. 오, 87년생인데, 건물을 사셨어요, 건물을.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냐. 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일반적인 그냥 회사를 회사 다니세요? 직장인. 직장인이세요? 네. 그러면 구미에? 네, 구미에 직장. 구미에 직장. 그럼 구미 고향이세요? 거주도 구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도 구미고, 고향도 구미. 오, 그래요? 네. 구미에 태어나서, 네. 거기서 그냥 계속 지금까지 사시는 거니, 예, 구미에 예. 대해서 아주 잘 아시겠네요. 그죠? 네, 뭐. 네. 그래요. 그래서 구미에 사시는 분이신데, 구미에 투자는 안 하셨죠? 네, 구미에는 투자 안 했습니다. 아, 그래. 그것도 이따 차차 듣고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36이신데,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은 한 5년 전에. 5년 전에. 자녀는 있으세요? 네, 자녀 아직. 자녀는 네. 없으시고? 아, 그래요. 사실 오늘 여기 아내분이 또 와 계시잖아요. 네, 같이 오셔가지고, 또, 미녀 아내분이 또 옆에서 또 여기 감독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동안 그러면 5년 정도 지금 직장은 언제부터? 직장은 지금 한 10년 정도. 오, 일찍 그래도 네. 직장을 일찍, 그러면 네, 일찍 10년이면 26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신 거네? 7, 6.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냥 네. 정상적으로 네. 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여태까지 한 10년 정도 모으시고, 그리고 한 5년 정도 모으시다가 네, 맞습니다. 결혼하시고, 네네. 그리고 혹시 실례하지만 지금 사시는 집은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자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미. 근데 제가 그 투자를 공부하게 되면서, 조금 종잣돈을 좀 많이 쓰기가 싫어가지고, 좀 외곽 쪽에 좀 좀 저렴한 걸로. 시드를 낭비하기 네, 싫어서, 맞습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사실은, 네네. 깔고 앉는 거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그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투자는 어떤 거 해보셨어요? 투자는 제가 이 부동산을 공부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예. 실질적으로 투자는 이제 아파트를 처음에 갭 투자로 시작을 했어요. 어느 지역이요? 저 포항에. 포항에? 네네네.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네. 아이고, 속상한 일. 괜히 여쭤봤나? 괜찮습니다. 2년 동안, 그러면 네. 2년 전부터 이제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투자를 한 게 이제 아파트 이제 하나 사셨는데, 투자용으로 사셨는데, 네. 이게 이제 좀 가격이 이렇게 네, 내려갔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럼 강의를 공부하시다가, 네네. 사실은 저 강의 들을 때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매우 상승할 때 들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들으셨죠? 제가 첫 강의를 들은 거는 한 작년 한 6월, 7월 정도. 그때 아파트 강의를 듣고 나서 네네네. 이제 그때 이미 상승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거의 그렇죠.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때가 끝물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때는 그게 저는 처음 하니까 끝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강의를 듣고 바로 그냥 해봤는데 용기를 내서 진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결과는 이렇게 좀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제가 또 수익형 자산에 관심을 가졌고 전화위복이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도 그럼 저희 강의를 어떻게 알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투자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이제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수익형 자산에 관심을 가지다가, 유튜브에서 그 용주주 선생님 보고, 전 솔직히 건물을 제가 구입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자산도 너무 작고, 이 건물 가격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었는데, 대표님 유튜브를 보고, 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책도 구입하고 올해 4월에 그 대표님 강의도 듣고
그다음 7월에 또 오프라인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확신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계기. 그럼 지금 사신 건물은 그럼 실투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실투는 지금 2억 6천 정도. 아, 2억 6천. 2억 6천. 거기가 이게 앞에 또 그런 게 살짝 나가줘야 또 이게 또 기대하시니까 또 살짝 넣었습니다. 2억 6천 투자하셔서 이제 첫 건물을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사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들으셨다고 했죠? 4월 달에는 온라인 강의 먼저 듣고, 이걸로는 갈증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아서. 아, 강의가 좀 내용이 안 좋았나 보네.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표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이제 평택에서 강의한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평택 주말 1기죠. 일기로 이제 소화했습니다. 그때 오셨었죠. 그때 더울 때인가요? 네, 그때 좀 더 한창 이제 더워지고 있을 때, 그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업 들으시고 이제 성과가 이제 났습니다. 네, 났습니다.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을 오늘 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아파트 강의를 좀 들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왜 그거 듣고 포항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거 듣고 포항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분석해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강의 듣고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그대로 그냥 실행한 것밖에 없는 건 제가 스스로 분석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수익형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추구하는 건 어떤? 저는 처음에 상가를 제일 처음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파트 강의가 정말 많다 보니까 이거는 코스인가 보다라고 하고 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그냥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투자가 앞으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저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좀 크고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잘 오셨고, 그래서 또 건물까지 사셨으니까, 좋은 결론을 내리신 건데, 강의 내용 보면 꼭 건물 사라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전체적인 강의가. 그럼 그걸 들으시고 나서, 혹시 삶이 좀 변화가 좀 있으셨거나, 좀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렇게. 네. 처음에는 제가 4월달 그 온라인 강의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가계부와 자산평가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단계가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2단계가 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평가서 가계부 하셔가지고, 4월달 강의 듣자마자 바로 5월달부터 그 가계부하고 자산평가서는 이미 그 전에 작성을 하고 있었고, 그래요. 가계부를 적어봤는데, 저는 제가 통제를 잘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새고 있더라고요. 적어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 꾸준히 쓰면서, 지출 통제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제 꿈도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돈이 새는 걸 이제 막은 거지. 그죠? 네, 맞습니다. 깨진 독을 이제 땜빵을 네, 한 거예요. 땜빵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맞벌이시잖아요. 네, 맞벌이. 그죠. 맞벌이면 그게 이제 소득이 2배잖아요. 2배가 된 건데, 지출도 2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는 작업이 사실 중요한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내분이 반대를 하거나 좀 싫다 이런 건 없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과정은 다행히 겪지 않아서. 그래요. 아내분이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와이프가 지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당신 이상한 강의 듣고 오더니 찌질하게 가계부나 쓰고 앉았고 요즘 누가 이런 거 쓰냐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사실은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이래가지고 너무 그게 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가계부는 와이프가 썼으면 좋겠다. 돈 관리는 와이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와이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저도 집사람이 가계부를 저랑 결혼한 지 한 25년 됐거든요. 아직도 안 썼어요. 아직도 안 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안 쓰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가계부는 안 쓰지만 그래가지고 삶이 좀 변화하셨고 그리고서 이제 새는 돈들을 이제 막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 더 이제 모여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산평가서를 지금도 쓰고 계십니까? 자산평가서는 매월 말에 지금 대표님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나서서 주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써서 아내분한테 제출하나요?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저는 제출합니다. 제출.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그게 25년은 아니죠.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동안 매달 말일 되면 이렇게 줘요. 그럼 이게 주잖아요. 처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딱 주잖아요. 주면은 아니 뭐야 안 봐요.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보는 척해. 그럼 다 보고 나중에 꼼꼼히 나 없을 때 꼼꼼히 보고 당신 근데 이거 뭐야? 왜 이게 돈이 갑자기 없어졌어?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보고 있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외벌이를 했으니까 외벌이 하면서 제가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산평가서를 매번 써서 아내한테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한 소개 정도는 여기서 끝내고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투자했어요? 저는 청주시 오창읍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알아보신 거예요? 저희는 어느 지역 알아보셨어요? 지역을 오창만 딱 알아보신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평택을 먼저 알아봤어요. 당연히 대표님이 하셨으니까 평택 알아봤었는데 이미 제가 알아보려고 했었던 7월, 8월쯤에는 벌써 지금 사람들이 몰려지고 있는 게 느껴졌고. 그래요? 네네, 느껴졌어요. 이게 세입자들이 몰려온다는 느낌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몰려온다는 부동산에 가니까 이미 좋아 보이는 물건들은 전부 다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기다려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실투도 조금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제 원칙이 이제 사람 몰리는 곳에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있다가 같이 주말 일기반에 아나영님이 같이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길래 물어봤습니다. 어디 사셨냐고. 네, 오창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창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오창이 몰랐는데. 오창 어딘지 잘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택 알아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오창은 그때부터 알아봤는데 이게 월세가 제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손품을 정말 열심히 팔았습니다. 팔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몇 개 정도 물건을 보셨어요? 근데 평택에서 몇 개 정도는 알아보셨어요? 평택은 제가 임장 한 3번, 4번 정도 방문했었고 그럼 직접 구매해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숙박도 있었습니다. 숙박하고 그다음에 또 이래 해가지고 대략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 왔으니까 많이 보고 네네네. 최대한 많이 보고. 혼자? 네, 혼자. 네네. 아내분은 협조를 안 하시던가요? 그때는 같이 오려고 했었었는데 주말에 또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안 따라왔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 지역 알아보시고 근데 여기 수강생 아나영님이 오창에 하셨다니까 거기를 왜 샀을까? 그러다 이제 알아보니까 매력적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나영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창이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건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나영님께서 그때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래형 일자리가 제가 봐도 괜찮다라고 봤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 에코 프로비엠, 그다음 녹십자, 유한양행, 셀트리온 같은 그리고 말씀하신 방사능 가속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예요, 근데 방사능 가속기가 뭐야? 그게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방사능 가속기라는 게 연구하는 시설을 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근데 지금 약간 플랜트가 큰 규모인 거예요? 네, 큰 규모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호재들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보니까 월세가 한 1년 정도 전부터 갑자기 한 40% 이상 점프 뛰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방이 모자라고 여기 뭔가 저평가가 된 게 이제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값이 집이 부족한 거예요. 방이 부족하니까 월세가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투자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컨닝을 한 거지. 네, 컨닝을 했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여기 꼴싸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인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좋은 타들을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가 한 6월 달쯤 그러면 온라인 강의 듣고서는 네. 임장 안 하셨어요? 온라인 강의 듣고는 그때는 임장 안 했었습니다. 왜요? 그때 솔직히 온라인 강의 듣고는 제가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달랐나 보지?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용기가 안 났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미에서 평택까지 오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죠, 걸리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심적 부담감을 조금 가졌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상 7월 달에 강의를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별거 아니었는데 별거 아니 멀지도 않고 네네. 올만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때는 제가 조금 다른 사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용기를 못 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구미에서 여기까지 강의 들으러 오신다는 자체도 사실 용기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으러 오셨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에너지가 또 발산을 해가지고 이제 또 투자를 하신 거니까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건물 소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옷장에를 사셨는데 몇 년도식 사신 거예요? 2007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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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겠지, 다가구. 다가구. 네. 당연히 뭐 불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행히. 없죠. 없는 거 사셨고. 그럼 방은 몇 개예요? 방은 원룸만 16호가 있습니다. 16호. 네네. 어우. 땅이 좀 큰가 보다. 그죠? 땅은 한 78평 정도. 그런데,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주차 대수가 더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더 많은 호수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영상 나갈 때 제가 사진을 옆에다가 건물 사진 이렇게 하나 넣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네, 그럼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실제 용주주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몇 퍼센트 수익이 나던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월세가 지금 현재 월세보다 30% 정도 낮게 들어가 있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봐야죠. 근데 전환했을 때 기준을 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10.8% 정도 나오고 네네. 근데 기존 걸로 보면은 지금 한 6% 정도, 6, 7% 그렇죠.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물을 살 때 수익률 자체를 보면 6%밖에 안 되잖아.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월세 오른 걸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11%가 되는 거죠. 10%, 12%. 근데 이게 바로 달성되지는 또 않을 거잖아요. 세입자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바뀌는 기간은 사실 시차가 좀 필요하겠죠. 한 1년에서 1년 반. 1년 정도는 한 바퀴 하면 도니까 그때까지 되면 점차적으로 계속 월세가 이제 증가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지금 얼마 아까 2억 얼마 2억 6천 투자해서 방 16개 원룸이다. 그러면은 전세도 많이 꼈나요? 전세는 16개 중에 지금 4개가 4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대출?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대출이 돼요, 이 건물에도? 신용을 좀 가미해서 담보는 잡되 신용 좀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조금 금리는 조금 세지만 그래가지고 대출을 얼마 정도 일으키셨어요? 대출을 저희가 와이프하고 저 해가지고 한 보험 대출 그다음에 신용 대출 그거 이제 나머지 연끌 이제 한 2억 정도? 2억. 2억? 그러면 2억 6천에 2억 6천에다가 대출금 2억. 그럼 갖고 있는 돈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돈이 2억 6천이고 2억 6천이고 그다음에 대출이 2억에서 4억 6천이 나머지는 보증금이고 그래가지고 건물을 사셨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제 잘 추정해 보시면 돼요.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건물 가액을. 그러면 월세가 그러면 얼마 나오는 거야? 월세가 바뀐 기준으로. 바뀐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다 이자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제금 다 제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0에서 450 정도. 400에서 450 나온다. 그 정도로 400에서 450이 실현될 거다. 근데 그게 시차가 필요해서 점차적으로 늘어갈 건데 그러면 현재는 얼마 나오는? 현재는 300만 원. 300만 원. 다 제하고 300 정도. 그러면 300만 원에서 450까지는 1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450만 원 실현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를 월세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4개의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은 더. 그럼 얼마가 더 높아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00에서 550 정도?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55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건물을 하신 거죠. 그러면 선생님 월급보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많죠. 많은 거예요? 네, 많은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건물만도 못한. 이거는 좀 그렇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건물만도 못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보다 많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수익률이라는 게 지금 10.8% 정도가 나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의 저평가되어 있는 월세 기준으로 따지면 6. 몇 퍼센트가 나와? 6. 얼마?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한 6자가 나왔다는 6에서 7 정도. 6에서 7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존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 정도 되면. 매매 시장. 지금, 이제 집주인들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오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렇죠. 있어서. 지금 좋았던 매물이 계속 소진되고 나면은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이라면은 오름과 내림을 잘 알죠. 월세가 얼마. 근데 외지에 좀 멀리 있어. 그럼 잘 공인중개사한테 맡기고 이런 사람들은 필드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팔아야 될 타이밍에 그냥 판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니까 이 정도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대로 관리해갖고 바로 이제 세입자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 해가지고 제대로 받으면 그때는 이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사셨으니까 아주 잘 투자하신 것 같아요.